소리가 밖에서 나던 거구나. 지금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나오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기후위기 시대에 달라진 시민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기후위기 달라진 시민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진행을 맡은 김지윤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자면은 저는 작년부터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기후환경에서 정책 제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거는 최근에 제가 2020 요약이라는 인스타 유머 계정에서 게시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초에 호주 산불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각종 좀 또 안 좋은 일들이 몇 가지 있고 이제 국내에 폭우가 또 오고 폭염이 있고 이런 되게 비현실적이고 암울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댓글에 다들 2020년을 삭제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 자체도 전반적으로 이런 기후위기로 인한 것들이 다 우리한테 위협이 됐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다 생각을 해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인데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런 기후변화가 내 일상을 위협한다기보다는 조금 뭐 더 더워지고 아니면은 뭐 북극곰의 살자리가 사라진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인식 변화의 한 해였던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후환경 분과뿐만 아니라 성평등 인권, 일자리 노동 분과분들을 패널로 모셔서 토론회를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코로나 저희가 지금 네. 댓글에도 우와 화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은 화상으로도 연결이라니 이런 댓글이 있는데 좀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원래는 패널분들을 옆에 자리에 모시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N차 감염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한 분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화상으로 이제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 어제 저희 새벽 1시까지 막 토론하고 그랬거든요. 이거 오늘 프로그램 준비한다고.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하고 재밌게 공론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색다른 화면이어서 저도 지금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장면이네요. 네. 그래요? 네. 아, 그렇네요. 가운데 이제 지원님이 나오고 네.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분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인사 한 번씩 남겨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로 좀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벌써 8월 말, 이제 9월 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화면 밖에서 고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AUD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문자통역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해주는 분이 계시고 또 여기 청정내 지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화면 밖에서 또 열심히 저희를 서포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또 패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예빈님부터 패널 소개를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환경 분과의 양예빈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전부터 정말 다른 분과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빨리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되게 기억에 남는 네, 공론장을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지원님이 혹시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자리 노동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지원이고요. 저도 갑작스럽게 오늘 소식을 듣게 돼서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타깝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지원님 화면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멀리 있긴 하지만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거 앞에서 같아요. 보이네. 네. 근데 지금 제가 화면이 네. 가운데 너무 크게 나와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 아니에요. 유튜브 화면에는 적당한 크기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진행은 세 파트로 나눠질 건데 잠깐만 쉬고 하겠습니다. 댓글 달린 거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 네. 그것만 읽어주면 괜찮은 거 같아요. 타이밍 봐서. 네. 꺼야겠다. 그래서 저희 너무 높여가지고. 저희 배터리를 잠깐 가느라고 한 10초 쉬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크게 세 파트로 오늘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세 개의 분과, 원래는 일자리 노동, 성평등 인권, 그리고 기후환경 문과, 이렇게 세 분과에서 오신 패널분들이 저희가 사전에 시민들한테 좀 사연과 의견을 좀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의견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읽고 거기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의견을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미니 공론장을 통해서 모아진 사연과 의견을 토대로 8월 30일에 열리는 서울 청년시민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서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서 제가 느끼는 일상의 위협, 기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최근에 혹시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이 인스타랑 페이스북에서 되게 많이 확산이 되었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장마가 54일이라는 역대 최장의 기록을 갱신을 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일상으로 가져온다면 저는 빨래가 안 말라서 정말 고역이었어요. 그 안 마르면 쿡쿡한 냄새 아시죠? 그래서 약간 나한테 냄새 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불편하고 했었고, 또 이제 코로나로 집콕을 하고 있는데 장마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장마도 그렇고 처음엔 자연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막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점점 코로나는 이제 마스크, 백신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장마도 이제 기상청에 중국산 컴퓨터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 혹은 이러한 이슈를 정치화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쉽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 시민들과 같이 편안하게 그리고 잡담스러운 공론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도 약간 코로나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코로나가 발생했는지 좀 그런 근본 원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근본 원인, 뭐 기후변화나 어떤 생태계 파괴나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되게 사라지고 정말 마스크나 아니면 백신 이런 이야기들만 들려서 그런 점이 정말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어서 이 공론장 제목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 이게 처음에 원래 제목이 그냥 시민의 달라진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였는데 앞에다가 이제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달라진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제 제목을 최종적으로는 바꿨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변화랑 좀 기후위기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를 추가하게 되었고, 사실 그냥 코로나 시대라고 사용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고 익숙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기후위기 시대라고 붙인 이유는 이게 또 코로나19랑 기후위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게 코로나는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확산된 건데 기후위기, 기후변화랑 무슨 상관이지?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일단 기후변화는 그냥 단순히 기온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긴 유례 없이 길었던 장마를 겪었던 것처럼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병원균의 전파랑 변형이 더 촉진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사실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산림을 포함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살 곳을 잃은 야생동물들이 다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야생동물이랑 원래 사람이랑 만날 필요가 없는데 접촉하는 이제 비율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접촉하는 과정에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이제 새로운 패턴의 전염병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랑 산림 파괴, 생태계 파괴의 공통점이 사실 다 인간 활동에 기인한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온실가스를 내뿜고 수백 년 동안 썩지 않을 그런 물건 계속 소비하고 산림 파괴하고 이게 이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번 공동장도 기획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여러분들이 전해주신 사연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청년 누구나 사연을 올리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인상 깊은 사연 몇 가지를 이제 각 패널 분들이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연 소개는 일자리 노동분과의 지연님께서 맡아주시죠.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려고 하니까 정말 설레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얘기해서 어떻게 같이 풀어나가야 될지 걱정도 돼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다들 집에만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일 말고는 집에 계속 있으면서 너무 우울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무력감도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 제 자아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었고 그래도 어디에 소속도 되어 있고 같이 만나면서 관계도 쌓았는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고독한 거예요. 다른 분들 설문지 읽어봐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죠.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하다가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퇴근 후에 집에 와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거예요. 주로 뭐 시켜 드세요? 네, 친구들이 이제 5시만 되면은 저한테 카톡이 와요. 오늘은 뭐 시켜 먹을까? 뭐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곤 하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시켜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번 주인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정말 쏟아졌죠. 뭔가 하늘 뚫린 것처럼 계속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길을 걷다가 우산을 쓰고 가는데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를 보게 됐어요. 그거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달을 오늘도 하시나? 라는 의문이 들어서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냥 배달 음식 오면 먹고 했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집에 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라이더분들의 노조나 아니면은 실태, 기사들을 검색을 했는데 그날 서울도 비가 많이 왔지만 다른 지역은 더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망자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동영상이 뭐였냐면 부산의 라이더분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발목 위까지 찰랑찰랑거리게 물이 찼는데도 배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랐고 또 그 이후로 조사도 해봤는데요. 그 플랫폼 기업들에서 지금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부는 날에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라이더분들이 저 오늘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쉴게요 하면은 실제로 주변에서도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 라이더분들은 근로자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개인 법적인 조항도 사업자이지 없다고 않나요? 하더라고요. 아닌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 그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도 되게 많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네. 노동법 보호를 잘 못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정말 플랫폼 노동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들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요. 사회안전망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기후 변화로 이제 이산기후가 계속 더 잦아졌을 때 바로 이제 그런 위협에 노출이 되는 업종 중 하나가 이제 플랫폼 노동자, 야외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폭우 기간에 많이 느꼈던 게 아무래도 비가 오면 다들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택배 더 많이 시키고 배달 음식 더 많이 먹고 이러는데, 사실 그것도 결국은 사실 그냥 기계가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맞아요. 과정에서 너무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또 다 어떤 보험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좀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항상 행복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요즘 민원이 바빠졌대요.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불고 하다 보니까 배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민원도 늘어났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 작은 배려지만 조금 이해하고 배려도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거나 아니면 또 그분들을 조금 생각하는 법적인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택배 안 시키는 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캠페인의 하나였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처음에 택배 안 시키면 그분들의 일거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택배를 너무 많이 시켜서 진짜 하루에도 쉬는 시간 없이 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택배를 좀 줄이는 거를 다 같이 한 번, 뭐 일주일에 뭐 3번 시켰으면 뭐 2번으로 줄여본다거나 이런 작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택배 없는 날 강추합니다. 네. 네. 지원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그 지난 주말에 플랫폼 노동자분들 인터뷰한 기사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폭우와 폭염 그리고 코로나의 위험을 뚫고 가도 그 뒤에 있는 노동자,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사연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결국에는 좀 저희가 아무래도 청년 세대다 보니까 취업난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님께서 혹시 취업난과 관련된 사연을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이제 제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분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갑자기 약간 라디오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복지관에서 장애인분들과 사업주 상담을 하여 취업 연계해드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19와 날씨에 따라 면접이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취업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오늘은 비가 와서 사장님께서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손님 없으니까 일찍 퇴근하세요 라고 배정받은 시간보다 강제로 적게 일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담당자로서 그분들에게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연이 들어왔네요. 진짜 저도 주변에 그런 사연을 되게 많이 봐가지고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댓글 중에 하나가 기후환경이랑 일자리 노동 콜라보 너무 좋다는 댓글이 있네요. 사실 저는 앞으로 이런 자리를 정말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다들과. 네,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취업이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데 코로나19도 그렇고 장마도 있고 폭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일자리 부분에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취업의 문이 조금 더 좁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주위 분들의 사연에 너무 공감이 되고 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혹시 기사 보셨을까요? 어떤 기사요? 네. 나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이 다 문을 닫고 잠시 중단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근무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 더 심각한 거는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갑자기 통보식으로 2주 전에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해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라고 들은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들. 실제로 진짜 학교 주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로 다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사실 그 주변의 상권은 학생들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생들이 사라지니까 그 식당들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일하는 이제 청년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일자리가 이제 사라지는 것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채용 공고 같은 경우도 원래 열리던 것들이 정말 많이 안 열려서 어쨌든 졸업은 계속하고 취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곳조차 없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취업에 왜 우리는 취업률이 낮을까? 왜 취업을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이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신화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아요. 뭐 일자리 늘리고 뉴딜 일자리 하자, 뭐 1000개, 100개, 몇백 개 개발하겠다. 또 직무 훈련에서 좋은 곳에 취업하세요. 실습 받아보세요. 하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훈련을 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기후 위기가 왔어요. 코로나19의 상황이 왔는데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이는 것만 일자리가 적구나 훈련이 부족하구나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좀 주변을 되돌아보면서 기후도 그렇고 인권 문제도 그렇고 같이 맞춰가면서 그러한 제도들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렇게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 사실 산업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산업 전환도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사회적인 논의가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일자리 노동 분과랑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어쨌든 시민의 달라진 일상 이 주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 계속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원님 말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이제는 스펙 쌓기라든지 취준만을 해서 이제 취업을 딱 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동생이 겨우겨우 이번에 취뽀를 했는데 그 연수를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수가 열리나 뭐 안 열리나 계속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러니까 취업을 했어도 이게 이 일자리를 내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저 아는 또 다른 동생은 취업을 하고 혹시라도 코로나 걸리면은 회사에서 그 채용 취소될까봐 한 달 동안 집에만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좀 나가서 어차피 지금 상황이 좀 나가서 놀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제 코로나 걸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이 돼도 회사를 못 갈 수 있다라는 게 또 새로운 고민인 것 같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나 지구가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은 의견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난 후에 해결을 하는 사후 처리 방식이었다면은 사실 기후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정말 많은 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티핑 포인트를 최근에 넘어가지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현실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그럼 예측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뭐 이제 해수면 상승해서 뭐 어느 도시가 잠기고, 우리 뭐 식량 문제가 있고, 기후 안보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울시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답변이 참 많았어가지고, 개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후 위기를 막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고 어떤 산업으로 전환해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댓글 중 하나가 일자리 노동 최지원 분과장님 보니까 정말 코로나 이후 시대가 느껴진다는 말이 댓글이 있네요. 근데 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오프라인 모임이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지금 예빈님하고 마스크 안 쓰고 얘기하는 게 약간 죄책감도 좀 들면서 이게 괜찮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뭐 체온 측정했을 때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오프라인에 대한 약간 한번 주춤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조금 다른 사연? 비슷한데 다른 사연도 하나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빈님 그 공개. 네. 네. 제가 이어서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아르바이트에서 이제 고용 불안정이랑 또 그거랑 연결지어서 공연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 사연은 이제 지원님이 앞서 언급해주신 사연이랑 비슷한데, 극장에서 어셔로 일하고 있는 학생이 보내준 사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변화된 일상을 나열하자면 정말 수없이 많지만 코로나19가 공연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서 동시에 제 일상 속에 달라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 감소. 그렇죠. 저는 현재 학생으로 공연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요. 근래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이제 몇천 명 들어오는 관객이 드나드는 공연장의 특성상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거나 아니면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생인 저의 근무 배치가 줄어들면서 월 소득도 줄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취미인 공연 관람이 어려워졌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확진자 혹은 밀접 접촉자가 공연계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럴 때마다 갑작스럽게 이제 공연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다중시설인 공연장에 가야 한다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공연 관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연 중에도 이제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이제 그런 함성도 이제 금지가 되고, 또 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이전과 공연 문화도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루빨리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연은 정말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사연인 게, 저는 라이브 공연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것들을 다 좋아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뮤지컬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사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어제 수요일이었죠. 원래 제가 뮤지컬 킹키푸츠를 보러 가려 했는데 그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컬이거든요. 몇 달 전부터 막 피켓팅 해가지고 예매해둔 건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서울에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못 보겠구나 했는데 역시 이제 취소가 되더라고요. 사실 너무 아쉽긴 하지만 마음은 편하긴 했어요. 어쨌든 뭐 공연이 계속 진행됐다 하더라도 불안해가지고 못 갔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면 갔더라도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보고 소리도 못 지르고 너무너무 이제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가 그냥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뭐 취미생활도 못하게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저는 이제
네. 지훈님이랑 지연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서 못하게 된 취미생활 아니면 뭐 스포츠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다면 한번 공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2020년이 다들 까먹고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올림픽이 열리는 해였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제 대본 좀 작성하면서 다시 맞아요. 상기가 됐는데 이런 올림픽도 못하고 있고 또 그거뿐만 아니라 그냥 스포츠 밖에 나가서 뭔가 야외에서 이제 몸을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활동이 제약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다들 취미 생활은 잘 하고 계신가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취미생활 잘하고 계신지. 잘하고 계신가요? 저도 지난주에 공연 하나 취소당했거든요. 제 친구가 이제 그 오케스트라를 해가지고 그 롯데홀에서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꼭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갈 날을 좀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취소가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음악 페스티벌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뭐 잠실이라든지 저기 남이섬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가고 싶은데 거기 가서 이제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리고 자연도 좀 보고 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요. 여행도 못 가고 그런 페스티벌도 없고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그립네요. 진짜 뭔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던 것들마저도 코로나나 아니면 그런 뭐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너무 덥다거나 약간 이런 이상 기후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더 우울할 때가 많아지고 마음 건강도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리나님이 댓글 주셨는데 리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마라톤을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하시네요. 네, 맞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 마라톤 하는 친구들 대회가 다 취소가 되는 거를 저도 많이 봤어요. 저는 또 그리고 평소에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카페 투어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카페에 가는 것도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커피 한 잔의 여유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유의 반대말은 욕심이다. 근데 지금 상황에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래 하던 취미생활을 하는데 그게 지금 욕심이 되어버린 상황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댓글을 공유해볼까요? 네, 여기 댓글 하나 읽어볼게요. 승현님은 저랑 비슷한 것 같네요. 승현님도 뮤직 페스티벌이나 영화제를 가실 수 맞아요. 없다는 게 되게 아쉽다고 하시고 여름에 그렇게 야외에서 하는 게 네, 한강 같은 데 너무 가가지고 맞아요. 야외 영화제 가고 맞아요. 펄님은 예빈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뮤지컬, 연극, 영화, 전시회 등 문화예술을 신나게 즐기고 싶은데 멈춰버려서 너무 아쉽네요. 집 없이 CGV도 못 갑니다. 진짜 영화관 가는 것도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게 좌석 띄어서 예매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띄어서 앉더라도 뭔가 이렇게 누가 코스크 이렇게 코로 이렇게 마스크 내리고 있다거나 헉스크 하고 있다거나 근데 기침 누가 해봐요. 맞아, 그러면 기침하면 다 쳐다보고 네, 그럼 일단 영화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할 것 같고 또 다른 분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공연계 쪽의 피해가 조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연을 시작하더라도 관객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짜 산업이랑 연계해서 집에서 보는 공연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BTS인가 어디서 약간 방구석 콘서트? 이런 거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같아요. 네. 실제로 가수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시도하고 있고 또 어떤 그냥 오케스트라나 이런 공연 같은 것도 그런 공공 서울시 이런 데서 온라인 중계를 되게 많이 해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로 사실 통이 안 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라이브 공연은 뛰어넘을 수 없고 맞아요. 너무 계속 걱정이 됩니다. 이게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지금 이렇게 생태계 파괴하고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 또 다른 코로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계속 라이브 공연을 못 즐기는 건가? 내 취미 생활은 사라지는 건가? 이런 걱정이 계속 들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선아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4차 산업이랑 연계를 해서 집에서 보는 공연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VR이라든지 AR 기술 같은 게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최근에 한 1, 2년 전에 있었던 영화 같은 데서는 약간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뭘 했었던 그런 영화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VR? AR로 막 어디 여행도 가고 이랬던 거를 보고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 거실에서 이거 차고 막 남극을 걸어가고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는 저런 걸 왜 해? 그 가상으로 롤러코스터 타고 하는데, 지금은 롯데월드, 뭐 에버랜드 아무데도 갈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대체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AR, VR 같은 기술이 더 발달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그 전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 집인 지구를 현실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상 현실이 아니라 진짜 세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댓글로는 희정님은 서점이나 책방, 도서관을 가기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시네요. 이거 네, 사실 뒤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를 해보는 네, 걸로 할게요. 너무 사실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리나님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못 느낀다는 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것도 맞아요. 진짜 너무 공감이 되네요. 사실 뭐 VR, AR 이렇게 끼고 즐기더라도 이거를 누군가랑 같이 공감을 하고 그 기분을 나누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혼자 이제 보게 되고 막 그러는 거니까. 네. 저희가 지금 얘기 같이 하고 있지만 비대면 너무 있는 느낌이 너무 슬퍼요. 진짜 노동에 대해 노동과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로 아직 안 바뀐 끝났어요? 인식?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떤 부분? 사연이 아직 안 끝나서 사연이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사연이 사실 아직 안 끝났는데 그 마지막 답변에 사연을 주신 분이 현재 졸업 이후에 공연계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작성해 주신 답변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중시설인 공연장의 운영이 지금과 같이 가능할 것인지, 또 공연의 주요 특성인 관객 앞에서의 라이브가 가능할 것인지, 또 더 이상 라이브 공연이 불가하다면 공연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게 이제 아까 지원님도 앞에서 비슷한 말씀 해주시긴 했지만, 기후가 변하고 점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게 저희 이제 진로 고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방안으로 이제 백신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8월 초에 이제 WHO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 집단에서도 나온 의견인데, 이제 백신이 나오더라도 현재 팬데믹 형상이 쉽사리 종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코로나19가 백신으로 이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처럼 인간이 계속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온실가스를 내뿜고 기후위기 안 막고 이제 가속화시키고 이런다면 이제 또 다른 코로나가 팬데믹이 찾아오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바이러스가 저희를 찾아오는 속도가 언제나 더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답변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진로를 결정할 때도 정말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돼서 더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막 노동이랑 이제 막 기후 위기로 변한 일상생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채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삶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또 놀랍네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이야기의 주제를 바꿔서 기후 위기와 성평등, 특히 여성 인권을 좀 다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원래 이제 성평등 인권 분과에 은설님이 오늘 오시려고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어려워가지고 일단 지원님이 가진 사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네. 이거는 저의 동료분들 얘기예요. 일단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저희 팀 직원분들이 저 빼고 모두 다 아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은 다들 육아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매일 듣고 있어요.
있으니까 가끔은 뭐지? 하면서 학부모가 된 느낌을 받을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최대 관심사는 긴급 돌봄이더라고요. 맞아요. 한 직원분의 사연이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가정 안내문이 왔대요. 3단계시 코로나19 3단계시 긴급 돌봄을 신청을 하실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방법을 와서 그분이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래도 신청이 되는 대상이기도 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해주신 얘기가 지역 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서 긴급 돌봄을 하면서 내 아이를 봐주고 있는데 그분들도 누군가의 엄마일 거 아니에요. 내 아이 돌봐주려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일하게 되고 그분의 자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계속 악순환되고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로 여러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예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질적인 대책들이 아직 없고 미흡하다 보니까 이러한 위의 상황에서도 일하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걱정하고 심지어는 퇴사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조금 많이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진짜 기후변화 대응도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사실 그 전에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상기후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적응 또한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코로나19랑 뭐 장마 이 과정에서도 더 어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구나. 어떤 사각지대가 너무 많구나. 어떤 불평등이 더 잘 드러나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적응에 대한 대책 수립 또한 정말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성평등을 저해한다는 이야기가 사실 해외에서는 되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가사노동과 이제 가사노동과 그 농사일을 하는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의 사례가 되게 많은데요. 지금 기후위기로 인한 코로나가 뭐 일종의 우리 선진국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에게 돌봄 노동의 부담을 가중시켜서 성평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결혼을 안 했고 뭐 아이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이제 애를 돌봐야 되는데 애를 돌본다 하면 특히 여자들한테 더 무언의 압박이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저도 회사에서 최근에 화장실에서 통화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밥 먹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휴게실이랑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긴 통화도 아니에요. 그냥 한 1분? 그냥 전화하고 들어가시고 이런 부장님들을 좀 많이 뵈가지고 돌봄 노동이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미니 공론장에 도착한 사연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아이 돌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는 이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고 그리고 친구랑 서로 손을 못 잡고 그리고 서로의 얼굴과 표정을 볼 수 없다는 그게 되게 안타깝다고 얘기해 주시는 사연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처음에 뭐 미세먼지 심할 때도 그렇지만 코로나 이제 점점 이제 심해지면서 모두가 다 이제 마스크를 쓰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출근할 때였는데 이제 학교 갈 시간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호등 앞에 아이들이 막 모였는데 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이 너무 디스토피아 같고 너무 한 순간적으로 너무 끔찍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사실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이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놀이터나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못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대면 수업도 안 되죠.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서 좋은 추억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박탈을 당하고 이런 세대 불평등 등도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네,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대학교 이번 2020년 신입생들은 OT를 못 갔잖아요. 네. OT도 못 가고 친구들을 본 적도 없다는 거 보니까 맞아요. 저는 사실 대학교 1학년에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그쵸.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인데 2020년에 만약에 돌아가려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원래는 은설님이 소개해 주시려는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뭐였냐면은 농민들의 기후변화 이슈였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은설님이 농민 그리고 성평등 기후변화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아니 농민들이 뭐 그래 뭐 작물들이 좀 자라기 힘들고 더워가지고 힘든 거 그거 얘기하시려는 건가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떠오르는 농민과 실제 현장에 있는 농민은 약간 이미지가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농민에서 나오는 이미지는 트랙터를 타고 있는 아저씨거든요. 한 50대, 60대 아저씨가 이제 트랙터 타고 막 그을린 모습으로 뭐 이렇게 추수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은설님한테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남자가 여성보다 이제 평균 수명이 짧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일거리로 농업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여성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폭염에 더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망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성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이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댓글이 또 올라왔는데 베로니크 어떻게 읽죠? 네, 어쨌든 네, 맞아요. 아이 있는 동료들은 이번에 계약의 물거품이 되면서 분노와 절망에서 허덕이고 계세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 또 펄님이 모두가 참 힘든 시기지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마음이 더 쓰이는 것은 사실이네요. 라는 댓글을 이제 주셨습니다. 진짜 딱 그 아이 청소년들 학생 시기에 만들 수 있는 추억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 어떤 교육을 박탈당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저는 그런 추억을 쌓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슬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시 또 주제를 살짝 돌려가지고 이제 학생들 그리고 취준생들의 사연을 좀 들어볼까 해요.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이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사범대생 사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이제 교육 이야기랑도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범대생 사연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래서 학생이거나 아니면 교육 현장에 맞닿아 계신 분들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설문을 통해 보내주신 사연 읽어볼게요. 저는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범대생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로 변하게 될 교육 현장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됐는데 당장 올해 1학기에 다녀온 교생 실습부터 그 전의 모습과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 4주였던 실습 기간이 2주로 줄었고 한 번에 등교 인원이 3분의 1로 제한되어서 학교가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결국 실습 기간 동안 제가 맡은 반 학생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온라인 수업도 모두 EBS 녹화 강의로 진행하게 되어 제대로 된 실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인데요. 학교 안에서도 거리두기를 지켜야 했고 등교도 띄엄띄엄 하게 된 터라 학생들끼리도 학생들과 교사 사이도 어색했습니다. 학교는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의 사회성, 정서와 같은 측면에서의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인 점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내가 마주한 불평등 관련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에 관한 답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습 시간 동안 경험하고 조사해본 현재 온라인 실습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고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육 격차였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되고 처음 치른 학력평가에서는 중간 수준의 학생 수가 적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등교가 미뤄졌을 때 교육에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의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개인적으로 학습을 지속해 나갔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질 것을 고려해서 수업 시간을 줄이고 쉬운 연습 문제를 제공합니다. 이런 수업 방식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어줬을지는 모르지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학교마다 수업 진행 방식이 가지각색이라서 학교나 교사에 따라서 수업질의 차이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정말 교생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처음 만나보는 건데 그래서 너무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 대면 수업이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상심이 너무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약간 좀 교육과는 무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도 올해 이제 졸업 이후에 회사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기대했던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맡은 이제 업무 자체가 좀 오프라인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던 터라서 좀 코로나19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다시 좀 사연으로 돌아와서 교육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이거 관련해서도 너무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지금 학생이 아니긴 하지만 예전에 뭐 인강이나 온강 들었던 거 생각하면 인강을 많이 듣긴 했었죠. 그래도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건 사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강이란 게 사실 집중도에 한계가 있잖아요. 좀 보다가도 이거 뭐 하루 종일 보는 건 저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또 댓글에 네. 혜정님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온라인 수업, 온라인 회의 등으로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보다 보니까 눈이 너무 뻑뻑하다고 하시네요. 이거 너무 공감해요. 진짜 눈이 막 빨개지는 날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건조한 게 느껴져요. 진짜. 맞아요. 저는 교육 격차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육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의 경우는 그러면은 공부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든지 영어 이런 핵심 과목들의 애들의 성적이 벌어지는 게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들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뭐였냐면은 물론 이제 강남 친구들이 특정 이제 뭐 강남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목동 이런 쪽의 친구들은 과외를 되게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었고 그쪽 친구들은 아마 크게 학업의 지장을 사교육으로 채우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 무슨 과외가 성행을 하고 있냐면 성인지 감수성 과외가 거기서는 또 핫한 과외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과외를 받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사회성을 개발을 하는 것들은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제 공교육의 일부 기능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충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진 사람들은 충분한 교양을 쌓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교양조차 쌓을 수 없는 기회가 아예 박탈이 된다는 게 저는 되게 무섭고 좀 슬펐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려면 좀 충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컴퓨터 있어야 되고 인터넷 연결 잘 돼야 되고 또 조용한 공간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겠죠. 뭐 집이 너무 좁거나 여럿이서 이제 같이 살면 이제 좀 소란스러워서 집중을 못할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학습을 도와줄 시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그런 여력이 있는 부모가 있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학습 손실이나 이런 공백에도 차이가 정말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게 수치로도 연구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이라고 이제 감정이입을 하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게 외부적인 요건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너무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윤님이 기사 하나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기사 중 하나가 그 학생 9명이 음마 아파트에서 테트리스 월세로 이제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 이제 사교육을 봐줄 수 있는 곳이랑 가까운 곳에 이제 집을 이제 한 집에 9명이서 이제 월세를 쪼개가지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한쪽에서는 이 코로나19 상황이든 말든 어쨌든 엄청난 돈을 이제 들여가지고 사교육으로 그런 공교육의 공백을 메꾸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교육 서비스를 못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네, 정말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공교육,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청년들은 이렇게 스스로 주도적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도서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되게 빈번하게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여러 학교 시설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이런 공공시설들이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크게 지장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연에서도 그 사범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부할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학교 도서관이나 이제 그런 열람실 같은 걸 이용했었는데 코로나19가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그런 열람실 이용이 제한이 아예 이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아니면 열더라도 되게 빨리 닫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정말 많은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에도 정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좀 조용한 곳에서 집중을 하고 싶으면 동네 근처에 구립도서관 이용할 때 되게 많았었거든요. 집에 이제 개가 2마리가 있고 사람도 진짜 많은 집이어서 집이 좀 조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구립도서관을 자주 이용했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문 닫고 좀 열리는가 싶으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갈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공공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다 이용이 제한되니까 이전에 이용하던 공공 서비스도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무중력 지대나 아니면 서울혁신파크 같은 그런 청년 공간 이런 거 되게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저렴하게 대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네트워킹 모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공간을 대관할 수 없으니까 좀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같이 뭐 요리를 해먹거나 아니면 그냥 뭐 만나서 게임을 하거나 놀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빈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좀 사람이 많아서 저희 집도 약간 그러니까 아무리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어도 약간 밖에서 가족들이 떠들고 뭐 이러면은 좀 시끄러워서 저도 이제 도서관을 되게 자주 이용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열람실 가면은 집중도 잘 되고 해서 하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제 사람들이 카페에 몰리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 커피숍이나 스터디 카페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현실화가 된 게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서 단체로 집단 감염이 된 거를 보고 공공시설을 무작정 닫을 게 아니라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서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또 각종 사회의 연대 기능을 좀 담당을 하던 그런 커뮤니티 지원 공간들, 예빈님이 말씀해주신 뭐 무중력지대 저도 되게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들이 일방적으로 폐쇄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네트워킹 활동들이 이제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느끼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진짜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혼자 있으면 또 사람이 그리워지는 게 우리들이라서 이웃과의 단절로 인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댓글을 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펄님이 온라인으로 얼굴을 마주할 때 방을 공개하는 게 참 찜찜하더라고요. 좁기도 하고 더럽기도 지원님 하고. 괜찮으세요? 이거 지금 회사에 저는 난리가 아니에요. 회 준비해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신경 많이 쓰이긴 했어요.
사실 저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사실 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회의 이제 준비는 안 하고 했던 게 가상 배경을 어떻게 만들까, 이 줌에서 가상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도 안 해봐가지고 다들 이제 좀 헤매면서 이 지원님의 이 배경을 이 집을 어떻게 숨길까 약간 이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지원이 빨리 치우는 걸로 결론이 나왔지만 저도 어제 원래 저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모이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해가지고 어제 독서 모임은 줌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지원님처럼 약간 보여주기 좀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막 뭐가 걸려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가상 배경화면 설정을 했는데 이 가상 배경화면 설정에 내가 배경으로 지정을 하고 싶은 색을 선택을 하는 건데 제가 하얀색을 했거든요. 제 뒤에 방 배경이 이제 하얀색이니까 그러면 이제 저만 빼고 배경만 하얀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얼굴에 이제 그 형광등이 빛이 받으면은 제 코가 이제 코나 뭐 볼 같은 데가 하얗게 되면은 거기도 같이 배경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원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지원님 뒤에 배경도 하얀색이고 옷도 하얀색이고 얼굴도 피부도 아무래도 하얀색으로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리고 눈알도 뚫려가지고 너무 그래서 얼굴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냥 공개하는 걸로. 네, 그렇게 됐죠. 지금 집 근데 너무 깔끔하고 맞대로 생겼어요. 네, 또 다른 댓글은 이제는 디지털 기기가 인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결될 권리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대면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냥 정말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좀 밖에 나가기 어렵고 더구나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기는 더더욱 조심스러워진 상황이라서 만약 집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런 기기가 없으면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실까? 그렇게 이제 고립된 분들도 너무 많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도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계속 연구 결과에 나오는 게 뭐 계속 코로나 갈 수도 있다. 아니면은 정말 빨라도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을 백신이 이제 좀 상용화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친구들 만나자고 하는 걸 다 미뤘어요. 근데 이게 미뤄서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6월쯤까지만 해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하반기 되면 이제 포스트가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논의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는 쏙 들어가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이제 연결을 지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공공시설들을 무조건 중단하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폭염이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서 폭염이 또 시작이 됐는데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 환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전에는 무더위 쉼터라는 시설들이 운영이 됐고 그리고 그 일부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좀 은행 같은 데도 좀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들이 다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킬 수 없으신 분들은 정말 방에서 가만히 누워서 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더위를 대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공 서비스 공백에 대해서는 지원님이 정말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그 주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아까 공공 서비스 공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교육 분야도 그렇겠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백을 느낍니다. 7월 기준으로 전국 11만여 개의 사회복지 시설 가운데 74%인 8만여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지금 물론 재개한 곳도 몇 군데
있겠지만 그 74%가 문을 닫았으면 굉장히 큰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은 그 말은 즉슨 받던 서비스도 줄어들고 프로그램도 줄어들었다는 소리인데요. 예를 들면은 받던 도시락 반찬이 3개에서 하나로 줄고 근처 이용하던 기관 식당은 이용은 어려워지고 더위를 피하던 무더위 쉼터까지 사용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을 떠도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공시설의 역할을 줄이고 중단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봤던 기사 중에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랑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무료 급식소 운영하던 것도 다 이제 폐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먹는 거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운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웠던 거고. 근데 어쨌든 계속 그 무료 급식소를 통해 가지고 끼니를 해결하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그런 지원이 끊기니까 이제 당장 먹을 게 없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공백들을 바로 다른 공공 서비스가 채워주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가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반복되는 그런 엎친 데 덮친 격인 것 같고 또 네. 어떤 말 하려 했는데 까먹었네요. 그러면은 저희 잠깐 주제를 조금 주거 쪽으로 돌려볼까요? 지금 무더위 쉼터라든지 폭염 이런 거 나왔으니까 저희 사연 중에 이제 내가 체감하고 있는 기후 위기 아니면 코로나 위기를 시민들한테 받았을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반지하에 사시는 시민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곰팡이가 그렇게 많이 쓸고 그리고 집에 이제 비가 새다 보니까 그 세탁기로 빗물이 흘러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세탁기가 고장 나고 그 세탁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빨래방을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가지고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연을 보면서 조금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다들 그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생충 영화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생충의 그 주인공들이 사는 집이 반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그 집에 물이 차가지고 변기 위로 올라가 있었던 그런 장면인데 반면에 그 누구죠? 그 사장님네 집 주인공 이름 기억 안 나고 그 어쨌든 거기가 조여정- 이제 주자 네. 이성균. 아 맞아요. 이성균네 집. 이성균네 집은 비가 오네? 그러면 우리 파티는 내일로 하자, 뭐 다음 주로 하자라고 하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누군가한테는 이게 정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네, 이번 사연이랑 좀 겹쳐서 생각이 들었고 저는 최근에 잠깐 자취를 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있어요. 방에 에어컨이 있는데 약간 나는 기후변화를 대응을 하는 사람이니까 에어컨 사용도 줄여야 되고 폭염을 내가 이겨내보자. 나는 방에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해서 진짜 에어컨 지난 주말에 에어컨을 안 틀어봤어요. 근데 정말 머리가 어지럽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켜야지. 그리고 이제 에어컨 켜가지고 다시 문 닫아놓고 하니까 되게 쾌적하고 또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에어컨이 있지만 있는데 안 트는 거랑 없어서 못 트는 거는 되게 다른 일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없어서 못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또 2018년이었어요. 2018년은 어떤 해였냐면 엄청난 폭염. 사실 올해도 역대급 폭염이 예고가 됐었는데 이제 시베리아가 워낙에 덥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더운 게 아니라 장마라는 역대급 장마라는 이상 기후가 있었던 거고 어쨌든 2018년 폭염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그때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밤에는 좀 괜찮아지겠지 싶지만 그때는 열대야도 계속해서 지속됐던 때여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선풍기 틀어도 사실 바람이 미지근하니까 전혀 시원하지 않고 그냥 아이스팩 계속 안고 있고 그냥 뭐
옷 젖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더우니까. 근데 잠은 자야 되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더위를 견뎌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냉방기기가 냉방기기를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집들도 정말 너무 많잖아요. 또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뭐 폭우가 일어났을 때 비 피해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기후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집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 같고 네, 정말 주거 불평등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네요. 나중에 주거 분과랑도 함께. 그러니까요. 지금 댓글 하나 올라오. 네. 유빈님 얘기 들으니까 조금 반성을 하게 되네요. 왜요? 뒤에 에어컨 있으시네요? 여기도 에어컨 여기도 있어요. 에어컨. 네. 지금 꺼야 되나요? 아니요. 즐기세요. 근데 댓글 하나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펄님이 에어컨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인류애를 잃게 된다고 하시네요. 네, 진짜 맞는 것 같고 사실 그때는 제가 정말 2018년이 코로나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정말 도서관이나 이런 야외 시설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이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니까. 근데 만약 올해 폭염과 코로나가 함께 왔다면 근데 또 집에 에어컨이 없다?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하기 싫네요, 정말. 네. 지원님 사연 읽어주세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느끼는 주거? 아까랑 이제 약간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반지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반지하도 뭐 곰팡이 있고 굉장히 답답한 환경이겠지만 옥상,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더위가 올 때는, 폭염이 올 때는 그거를 온전히 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 구조상 에어컨 설치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에어컨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아까 무중력 쉼터도 이제 무더위 쉼터도 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공원 갔다가 또 거리 걸어보시다가 아니면은 지하철역 밖에 개찰구 앞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하루를 돌면서 생활을 하신대요. 그리고 심지어 은행에 한번 들어가셨는데 은행 직원분이랑 싸움이 난 거예요. 그분 누구냐고 여기 뭐 코로나19 걸리셨는데 들어온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약간 정말 불평등이 심하고 취약계층 분들은 더더욱 이거를 몸으로 받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컨테이너 하니까 떠오른 기사가 진짜 이번 폭우로 인해서 농촌에서도 정말 피해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이제 비가 더 많이 내렸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거기 이제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으신데 대부분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임시 거처? 뭐 이런 거. 사실 집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집이라 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데는 비 피해를 뭐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그런 게 전혀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온전히 모든 그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네. 근데 사실 비 피해를 그냥 이제 떼놓고 보더라도 저기서 이제 사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일단 정말 너무 덥거나 이렇게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서도 되게 불평등이 많이 드러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댓글을 잠깐 읽어보면은 그 리나님이 올려주셨는데 정말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지하철 벤치에 앉아 계신 분들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좀 느끼고 또 희정님은 지금도 집에 에어컨이 없는데 에어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진다고 하네요. 제가 그래서 희정님을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데 밖으로 많이 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또 지선님이 저희 주거분과와 다음에 꼭 콜라보
해요. 저 진짜 이거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거 관련해서도 기후환경이랑 엮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 서울시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뿜고 있는 것 중 하나도 건물이라서 그 관련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건물, 어떤 주거 형태로 바뀌어야 될까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사연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가지고 저희 설문 질문 받은 것 중에 2번이 뭐였냐면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네, 이런 제가 게 질문 있었거든요.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질문이 내가 하는 일 혹은 5년, 10년 뒤에 하려고 준비하는 일은 기후위기로 인해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고, 또 마지막 이제 4번 질문도 같이 네, 이번 소개해 시간에 주세요.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4번 질문 어떤 거였냐면, 기후위기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재난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서울에 무엇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미래가 이렇게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서울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좀, 네,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년 뒤, 10년 뒤 무슨 얘기가 있나요? 5년 뒤, 10년 뒤. 네. 일단 지훈님부터 어떨 것 같은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아, 저 5년 뒤, 10년 뒤에요. 5년 뒤, 10년 뒤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2050 막 국가에서 발표 많이 하잖아요. 저 그때 안 살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어떻게 왜 살아있지 않을 것 같다고. 왜냐면요.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최근에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질병 혹은 아니면 자연재해 아니면 이제 좀 성평등과 관련돼서도 좀 약간 인류에 떨어지는 일들도 좀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지금 제가 길 가다가 갑자기 뭐 벼락 쳐서 지난주엔가 기사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벼락 10,000번 쳤다고 막 그러면서 산불 나고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상 기후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코로나 끝나면은 다시는 이런 질병이 안 올까?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왜냐면은 예전에 고대 시대에 있던 병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래 빙하 속에 다 녹아 있었는데 빙하가 최근에 되게 많이 녹으면서 그게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탄저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고대에 있던 질병인데 그 술록 사체에서 썩었던 균이 바깥으로 나와서 시베리아인가 그쪽에 있는 술록대를 다 죽였대요. 그래서 술록대를 먹고 살았던 이누이트족들도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약간 요새는 미세먼지, 코로나, 폭염 이런 거 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열대우림은 파괴가 되고 있고 오히려 더 그런 파괴가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더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원래는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불법으로 막 이제 산림 파괴하고 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사실 근데 앞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냥 지구가 정말 여러 개 있는 것 마냥 온실가스를 내뿜고 그냥 이렇게 막 쓴다면 2050년에 생존 가능한 지구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정말 너무 많이 들고요. 실제 사연에서도 10년 뒤에도 과연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것도 있었고 과연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기후위기가 계속되면서 나날이 불안해요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가장 많은 답변이 결국에는 온라인의 강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고 그게 자연스럽게 4번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속에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그거를 서울에 어떻게 요구를 하면 좋을지를 시민들한테 물어봤었는데 제가 좀 공통적으로 나온 메시지들을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기후변화 교육하고 캠페인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이러한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인식 제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호일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오늘 대부분의 얘기가 있었던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전에는 이제 뭐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바로 떠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분들이 기후변화에도 취약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고려를 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좀 설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개인의 역할에 관해서는 채식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최근에 채식 급식권 선택 보장을 그 학생들에게 해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분과에서도 사실 채식 정책은 작년부터 제안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메시지 들어온 게 기후변화를 얘기를 하는 공론장을 마련해달라. 이거는 뭐 교육 캠페인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그린란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린란드라고 어디에 있는 나라죠?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 근처에 있는, 네, 스코틀랜드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무튼 그런 곳인데요. 여기가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린 초록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역사책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이 되게 회색, 얼음 덩어리 막 이런 거여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려고 이름을 그린란드? 그래서 그린란드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면적의 80%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대빙하고 덴마크의 구성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근데 역대 최고 속도로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그 물고기, 어업 같은 걸 한다든지 관련된 산업이라고 하면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린란드 주민의 92%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내가 목격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린란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주민의 54%가 매주 또는 매월 모여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좀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서울에서도 저희가 오늘 이게 사실 되게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는 게,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니면 할 수 있을까? 약간 기후와 인권과 뭐 노동권과 주거 이런 것들 다 섞어서 얘기를 하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청정넷에서 좋은 선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네. 그래서 댓글도 좀 읽어보면 이서진 님이 대부분이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유유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환경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더 공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제 그런 환경 교육도 너무나 필요할 것 같고, 또 WJ님이 10년 뒤에 쓰레기 매립할 곳이 없어서 시민들이 고생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시내에서 정말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게 근데 또 자고 일어나면 쓰레기가 없잖아요.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 서울 외곽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로 가게 되는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고, 그렇게 매립이 되지 않는 거는 결국 이제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다 떠돌다가 이제 뭐 미세 플라스틱 돼서 다시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배달이나 의료 네, 위생용품 같은 위생용품, 거. 마스크도 다 이제 일회용품 쓰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
이제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쓰레기 문제도 정말 심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펄님이 저도 교육을 많이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어떤 국가 차원에서 어떤 시 차원에서 이런 교육이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 전에 저희도 오늘 진행하고 있는 자리처럼 기후변화랑 다른 일상 속의 여러 주제들, 다양한 의제들이랑 엮어가지고 연결 지어서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지면 또 좋을 것 마련해야겠네요, 저희가. 아, 너무 많아요. 오늘도 네, 일자리 노동 지원님 참여해 주셨지만 저 그린이즈 관련해서 너무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주거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거 많고, 성평등 인권 관련해서도 오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 많이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장지은님도 콜라보해서 얘기 나누는 거 너무 좋으시다고. 그래서 그린뉴딜이라든지 앞으로 화두가 될 지점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기를 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앞에 서진님이 질문하신 게 있어요. 대부분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채식 관련, 전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빈님은 채식을 되게 세게 하시고, 처음에 그러니까 완전한 비건이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빈님하고 이제 밥을 먹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가 괜찮을까? 그리고 나는 사실 좀 오늘 고기 먹고 싶은데 약간 그럴 때도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채식 관련돼서 정책 제안도 같이 하고, 그리고 예빈님이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사실 미뤄뒀던 영화가 있어요. 그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이거를 보면 내가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미뤄뒀지만 결국에 지난 주말에 봤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시민들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은 시민들이 떠나가니까, 특히 거기서 얘기했던 게 이제 환경단체들이 왜 채식 얘기를 안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다뤘는데, 환경단체들은 대부분 이제 후원금 기반이다 보고, 후원금 기반이고, 그리고 이제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이 활동에 대해서 불편함이라든지 죄책감을 느끼면은 후원을 끊을 수 있어서 얘기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바꿀 용기가 조금 부족해서, 아니면은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귀찮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이제 타코를 먹으러 갔을 때 두부 타코를 먹었습니다. 뭐 저 원래 돼지고기 타코를 좋아하는데요. 내가 한 끼를 좀 바꿔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완전하진 않지만 그냥 지속적으로 좀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고, 최근에 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은 저는 기후변화 기후변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활동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 착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짜증이 났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고 내 인권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자꾸 대단하다고 하지? 라고 했는데, 용기를 내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보셨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진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3명이서 진행을 하고, 또 지원님은 줌을 통해 가지고 참여를 하시는 거라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할까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약간 좀 해탈한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시간이 네, 다행히 빨리 가서 너무 좀 좋은 것 같고, 그래도 빠뜨리지 말고 좀 제가 읽고 넘어가고 싶은 답글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4번 다음 서울은 어떤 거를, 무엇을 고려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인데요. 다는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일부만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올해 발생한 기후위기로 인한 현상들을 아카이브해 대중, 특히 미래 세대인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기후위기 재난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인 성장 논리에 제동을 거는 돈보다 생명 가치를 지키는 서울이 되어야 한다.
생태 교육 기회를 늘리고 개발보다는 보존을 하여 사람들이 생태를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여기 이 답글을 왜 읽어들었냐면 일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들을 아카이빙 하는 게 너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고 여기서도 한 번 더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해줘서 읽어봤습니다. 진짜 이 환경교육, 기후변화 교육은 여러 번 말해도 그 중요성을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윤님도 교육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꼭 한번 말하고 넘어갈까요? 저 시민분이 의견 주신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했었던 교육 관련 얘기는 높으신 분들이 권한 있는 고위 공무원, 의원, 행정부 공무원, 지자체장, 정부에 일하는 부서에 전원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청정내 활동하시는 분들은 실국부서랑 협의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무진을 설득을 해도 위에 본부장님이라든지 고위직급 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결국에 제안했던 정책들이 부적격 판정이 나고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충남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이 진짜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제가 한번 정책 제안 때문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콜드콜로 그냥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인데 혹시 충남 정책에 관련해서 좀 문의드려도 될까요? 했을 때 되게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에 대해서 공감 교육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힘 있는 기성세대 분들이 우리의 미래의 위험성과 절박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인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진짜 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기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 기존의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계속해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이제 대비를 안 하겠다는 거죠, 사실. 저희 그럼 오늘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원님 혹시 오늘 자리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저 진짜 짧게 서울에게 바란다. 네. 네. 아까 저도 설문해주신 분들의 답변을 봤는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사후적인 처리보다는 예방해달라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거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물론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예측할 수도 없지만 준비를 하고 안 하는 거는 땅 하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해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그 기후위기로 이상기후가 심해지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는 사실 너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겪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거를 주제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더 많이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제로였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 코로나19 대응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가 서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이 그럼 소감 짧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일단은 너무 뜻깊은 자리였고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좀 일자리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얘기하면서 느낀 게 일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이면 과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까?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연결된 요소들과 함께 또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존하면서 이야기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걸 뉘우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공감되는 말이지 않나요? 저도 예비님 소감. 맞아. 네, 지원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너무 공감이 되고 왜냐하면 항상 기후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대해서 똑같은 의견 이렇게 그 의견이나 이야기의 그런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해결하려면 결국 인식을 넓혀야 돼. 모두 환경 교육이 필요해. 계속 이건 똑같은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너무 답답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일자리 분과의 지원님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좋았던 시간이었고 네, 앞으로도 이런 시간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소감을 잘 들었고요. 저는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다른 사회 이슈랑 연계를 하도록 이번에 좀 약간 공론장 구성을
해봤는데 서로의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오늘 아쉽지만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달라진 일상을 이야기합니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끝났네요. 끝났나요?